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인의 삶입니다. 네.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. 네. 영상 자주 올려드린다고 약속드렸는데, 제 딴에는 자주 올리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, 오늘은 제가 이번에 제가 군 지역 그 낙찰받은 거 영상 올려드렸는데, 그거 이제 전세 세팅된 거, 내용 전달 드리려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시도 아니고 군 지역에 갔었죠. 군 지역에 가서 또 저는 이제 썩은 아파트 전문 아니겠습니까? 네. 30년 된 구축 전세 세팅 완료를 했습니다. 네. 뒤에도 설명드릴 건데, 요번에는 풀피 128만 원에 짜치죠. 하지만 어찌됐던 네, 플러스 P로 맞췄다는 거. 네, 그래서 물론 수리비 하면은 제 자금이 조금 투입이 됐지만 어찌됐던 제가 거의 자금이 안 묶인 상태로 또 아파트 한 채를 추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요게 이제 잘 자라주기를 기대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제가 어떻게 세팅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들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된 내용들 전달해드리고자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네. 우선 요거 제가 예전에 경주편에서도 올려드린 건데 재건축 이슈 없는 과연 30년 구축이 가격이 오를지 궁금하시죠?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아파트들 세팅할 때 저도 야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아직 수익 실현을 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어서 이번에도 아주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. 네,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. 저번에 말씀드린 거랑.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싸게 사면 됩니다. 네, 제가 싸게 사면 되고. 그리고 제 전략은 두 번째는 저는 시세에 팔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, 그 와중에 더 올라주면 땡큐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세 가지 조건을 부합되는 지역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입주 물량입니다.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받쳐주지 않는 지역이면 제가 생각한 대로 어, 오래된 아파트여도 전세가도 전세도 세팅이 되고 그리고 매매가도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로 제가 생각을 했고 그거에 배팅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춰서 이 아파트들을 선택을 하면은 큰 리스크 없이 이번에도 한 달 반 정도 정도 전세입자 분을 구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빨리 입주를 하셔가지고 빨리 투자금이 회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저는 아파트를 선택하고 이번에도 그 조건으로 지금 베팅이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30년 구축 전세 세팅이 될지 이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도 경주편과 똑같습니다. 첫 번째 우선 싸면 됩니다. 네, 싸면 되고 두 번째 인테리어를 해주면 들어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. 제 경쟁 상태가 많으면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전세 입자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을 가장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싸면 된다도 저는 항상 이제 풀피를 맞추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렇게 저렴하게 전세를 놓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매가 자체가 저렴할 거고 또 신축보다는 당연히 그 인테리어를 해주더라도 전세 가격이 싸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 싼 그 전세 가격이라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신축 가격, 더 월등한 우수한 상품의 가격보다는 싸야 되는 거지만 어, 구축 중에서는 가장 전세가를 최고가로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꼭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그 인테리어도 제가
어, 정말 처절하게 돈을 아끼려고 많이 합니다. 네. 근데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들이 이렇게 항상 마음처럼 움직여주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저기서 굉장히 손해가 컸습니다. 네, 손해가 컸고 생각보다 그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파트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큰 돈이 묶이지는 않았고 또 인테리어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제가 매도할 때도 훨씬 더 그 값을 받기 때문에 뭐 그 시설에 대한 투자다. 그리고 이 뭐 가장 힘든 게 이제 세입자분하고의 이제 관계인데 그냥 조금 더 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제 무이자로 아파트도 사주시고 어, 그리고 관리비도 대신해 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신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입주 물량이다.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구축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입주 물량을 꾸준히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인테리어 중 우선 화장실인데, 여기 사진도 엉망인데, 이거는 실제는 더 엉망이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, 오른쪽에 이게 공용 욕실인데, 이 코끼리 수전이라 그래가지고, 이 수전 위치가 애매한 게 달려 있었어요. 이게 세면대 위에 달려 있는,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. 그러니까 공용 욕실인데 수전이 하나가 달려 있는 겁니다. 네, 그래가지고, 요거 고치는데 돈 50만 원 추가로 들었어요. 그 화장실 업자분하고도 이거 씨름 많이 했고 결국 여기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비용이 추가됐지만 뭐 어찌됐던 수리를 다 했습니다.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역경과 난관이 찾아오는데 결국 돈이면 다 해결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화장실 뭐 생각보다 더 처참했고요. 우선은 요 꽃무늬 벽지, 네, 꽃무늬 벽지 그리고 하단에 이제 누런 장판, 네, 그리고 오른쪽은 뭐 깔끔해 보이기도 한데 어찌됐던 오래된 벽지와 장판이 있었고, 네, 그리고 요 이제 싱크대도 처참했습니다. 싱크대 처참했고, 요것도 막 다 주저앉고 그랬고. 거실 벽지도 아예 안방 오른쪽 사진은 안방 벽지인데 네, 좀 요상하죠. 네, 요상하고 등도 아주 오래된 등들 이었습니다. 네. 근데 또 나름 긍정적으로 볼 거는 또 여기 한번 그 몰딩이나 이런 것들을 페인트 칠을 다 했어요. 문도 그렇고 그래서 오래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의 그런 몰딩들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은 제가 돈 안 들이고 또 도배장판만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싱크대 화장실만 교체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뷰가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, 나중에 그 우선은 그 실거주분들도 가장 선호하는 동의 높은 층 집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매도할 때 제 목표는 이 아파트의 이제 신고가는 제가 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조금 움직여 주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어, 처음에 수리비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어,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년 뒤에 수익 실현할 때는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높은 가격에 받기도 했어요. 근데 제가 높은 가격에 받으면서도 이 배팅한 이유는 우선은 요 뷰값 그리고 내부가 깔끔하고 요 뷰값까지 더해지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가격을 했고 또 투자도 과감하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잘 보시면 바깥에 방충망이 이 가로로 누워 있어요. 이게. 네. 그래가지고 요거 세워가지고 그 샤시에 끼우는데 엄청 애먹었습니다. 엄청 애먹고 요것도 제가 비용을 좀 처절하게 아끼고자 정말 이거
그 세워가지고 그 홈에 끼우는데 애먹었어요. 그리고 끝에도 이제 그 방충망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다이소 와가지고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겨우 간신히 맞춰놨고 뭐 세입자분께서 뭐 별다른 요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네, 은근슬쩍 넘어가자 우선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제 수리된 내용입니다. 인터폰. 네, 인터폰 고장나 있는지도 몰랐어요. 인터폰 고장나 있는지도 몰랐고,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, 여기 인터폰, 이거 누런색 인터폰 보이시는데, 제가 사실 이거는 맨 처음에 안 고쳐드렸어요. 안 고쳐드렸는데, 네, 세입자분께서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셔가지고, 네, 쿨하게, 네, 쿨하게, 20만 원을 태워서 고쳐드렸습니다. 네, 그래서 바깥에도 고쳤고 안에도 고쳤는데 고친 게 이제 훨씬 깔끔하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판과 도배를 다시 한 건데 이게 몰딩이 나름 화이트 톤이어서 집이 아주 환해 보이고 아주 좋죠. 네, 그래서 요거 비용 들어갔고 그다음에 장판 도배 요거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아까 여기 꽃무늬 벽지 지었고 그 다음에 장판도 화이트 톤으로 해서 집을 좀 밝게 바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가장 난관이 있었던 화장실. 네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도관이 하나여가지고 왼쪽이 이제 공용욕실인데 수도관이 하나여가지고 요거 나누는데 비용이 50만 원이나 들었어요. 네. 이거 그 화장실 업자분이 웬만하면 해주시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시더라고요. 화장실 하시는 분이. 그래가지고 제가 수도업자분을 따로 구해가지고 별도로 시공을 했고 비용이 무려 5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수도업자분을 따로 섭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화장실을 워낙 싸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. 어,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을 딴 데서 주문하는 순간 그 50만 원을 더해도 더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이 화장실 하시는 분은 좀 제가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.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. 제가 비용을 아끼려면 또 그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비용을 추가로 50만 원을 태웠다. 하지만 화장실 아주 깔끔하게 잘 됐죠. 그래서 물론 뭐 이 비앙코 무늬가 뭐 이렇게 썩 세련된 느낌도 아니고 또 화장실 장도 좀 거울도 좀 저렴한 걸로 했는데 제가 다른 데서 좀 비용적 지출이 커서 이거는 좀 불가피하게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이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제가 공들인 부분이 요 싱크대, 네, 싱크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. 이게 그 사제 싱크가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견적을 뽑을 때마다 이렇게 한샘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히려 한샘이 더 저렴할 때도 있어서 요번에는 이제 한샘으로 좀 넣어드렸습니다. 그래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S가 발생하면은 제가 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동네 업자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브랜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뭐 이슈가 생겨도 좀 바로 AS 요청하고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고 또 시공할 때도 뭐 제가 타일 따로 뭐 수도 따로 뭐 이렇게 부를 때도 있는데 그것들도 좀 맨 마지막에 싱크대 공사할 때도 제 편의를 좀 봐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. 그래서 요 싱크대 좀 투자를 좀 과감하게 했고 매도할 때도 아무래도 좀 한센 싱크대 달려 있으면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싱크대 투자했고 요 등도 제가 원래는 등 같은 건 제가 직접 가는데 이번에 등 갈다가 제가 이 집에서 퓨즈를 좀 해먹었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요 전기기사님도 따로 또 섭외를 해서 불렀고 전기기사님께서 등 아주 깔끔하게 잘 달아주셨습니다. 그래서 요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테리어 비용이 좀 많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요렇게 인테리어 완료됐다. 그리고 장판하고 벽지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죠. 그래서 그 세입자분도 굉장히 크게 만족해 하셨고 2년 뒤에 매도할 때도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. 네.
우선은 스케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월 말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. 낙찰을 받았고 수리는 3월 중순부터 들어갔어요.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일정 금액의 중도금을 납부하고 수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수리를 3월 중순부터 들어갔고 수리가 들어가 한 수리가 들어갈 때 사이에 전세 계약이 3월 말에 계약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집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세입자분께서 전세 계약을 하셨어요. 근데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이 지역에 전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수리가 되기 전에도 전세 계약을 했고 세입자분께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, 현장을. 그래서 덜컥 전세 계약했는데 제가 안 해줘 버리면 그분도 낭패여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, 뭐, 제 나름으로는, 정말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, 네, 수리를 해드렸습니다. 네. 그리고 잔금은 제가 3월 말일 날 납부를 해서 제가 등기를 가져올 수 있었고, 4월 중순에, 세입자분께서 입주를 하셔가지고, 전세금을 모두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일정이에요. 그래서 다른 물건에 비해서 아주 수월하게 했고, 그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지역의 전세 물량이 거의 없었다라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. 제가 이 물건은 1억 2,872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, 현재 시세 기준으로는 한 1억 4,500만 원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억 4,500만 원짜리는 저희 동은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전망이 아주 좋다. 그리고 저는 고층이고 또 지금 인테리어까지 싹 해드린 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지금 제가 등기를 가져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도 지금 시세는 이미 올라가서 이미 안전마진을 먹고 시작하는 투자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, 생각보다 수리비는 많이 들었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해드렸고, 어, 지금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, 우선 화장실은 302칸, 두 칸입니다. 370만 원에 해결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저렴하게 해서 그 업자분이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지만 뭐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도배장판 전기 전기는 제가 그 휴즈 해먹어가지고 네, 도배장판 해주시는 분이 이 전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175만 원 그리고 이번에 눈탱이 맞은 화장실 수도 요거 추가적으로 50만 원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인터폰 20만 원 네, 쿨하게 해드렸고 도어락 도어락은 원래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, 세입자분이 이사 오신 다음에 좀 덜렁덜렁 거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. 자체적으로 하셔서, 사실은, 이거 그냥 띄어가셔라 했는데, 뭐, 기존 거 이미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, 네, 도어락 비용 그냥 제가 드렸습니다. 네, 15만 원. 그리고 LED 등 11만 원, 지마켓에서 주문해서 갖다 놨고, 그다음에 주방 타일은 별도로 28만 원 들었고 싱크대는 한샘 싱크대 수도 내림 비용까지 해서 240만 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총 비용은 909만 원. 네,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. 근데 어, 좀 이런 지방의 이런 입주 물량 없는 지역의 투자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드렸고 뭐 세입자분이 아주 잘 계속 행복하게 사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전세는 제가 1억 2,872만 원에 받았는데 전세는 1억 3천에 진행했고 소소하게나마 풀피 128만 원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거의 모든 투자 비용을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, 우선은 수리비가 909만 원 정도 들었죠.
그래서 제가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한 8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어, 수리비까지 풀피 안에서 해결을 하고 전세를 뽑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제 돈 한 8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8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. 제가 하나 놓쳤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지역은 그 전라도 지역인데 이 물건이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네이버만 제가 맨 처음 보고 야, 이 지역의 전세는 내 거 하나밖에 없다. 나는 여기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그 전세를 세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갔는데, 그 다른 플랫폼의 존재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. 물론 그 플랫폼에 전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던 거는 아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역에 저 혼자 그 전세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앞서서는 막 되게 뭐 세입자분을 위해서 뭐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 수리를 최대한 안 해드리고 전세를 세팅하고 그러면서도 풀피를 어마어마하게 땡기려고 그랬는데 어, 경쟁 매물들이 존재하는 걸 파악하고 네, 그냥 꼬리 내리고 수리 많이 해드렸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건뿐만 아니라 한 건을 동시에 또 진행하는 게 있어서 어, 큰 욕심 안 부리고, 네, 그냥 투자금 회수하는 정도의 전세를 세팅을 했고, 그리고 그 덕분에 한 달 반여 만에 그 세팅이 되고 모든 금액이 회수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, 지금 또 한 건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직 전세가 안 빠져서, 우선 요건부터 빨리 해결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에 좀 집중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도 이제 투자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지금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어찌됐든 요번에 좀 배운 거는 이제 제가 그 지역에 이제 다른 플랫폼이 존재한다라는 거, 그거를 이번에 좀 배웠. 현장 소장님들도 이렇게 플러스 P 세팅에 이렇게 협조적이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한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또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뭔가 사고가 터지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어,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뭐 더 어떻게 보면은 전세를 올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저도 그 부분은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세 세팅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역을 마무리를 졌습니다. 네. 이렇게 또 한 건 저희가 마무리했고요. 지금 또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한 건이 더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내용 정리해서 뭐 궁금해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, 최대한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한 채 제가 세팅하는데 완료가 됐고요. 음, 제 생각대로 좀 시세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지역도. 네,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여기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또 이런 투자도 있다라는 거 안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어, 좋아요 버튼이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얻는 동력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